안녕하세요. 랑랑랑 즐거운 수학의 김낙한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해 실력 향상을 꾀하는 시간 2020학년도 영덕고등학교 1학년 2학기 기말고사 시험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배운 이론들 점검해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론부터 풀이 시작합니다. 1부터 15까지 숫자가 각각 하나씩 적힌 15개의 공이 들어있는 상자에서 한 개의 공을 꺼냅니다. 3의 배수 또는 7의 배수 나오는 적힌 공이 나오는 경우수를 구해달라 이런 얘기 되어 있습니다. 뭐 3의 배수 나오는 가지수는 3, 6, 9, 12, 15 이렇게 되니까 뭐 5가지가 되겠죠. 아마 7의 배수 나오는 가지수를 구하게 되면 7, 14 이렇게 쳐야 되니까 2가지가 되겠습니다. 뭐 공통부분 또는니까 이제 뭐 공통부분 있는지 조사를 해야 되는데 3하고 7하고 이 공통부분 헐게 되면 최소 공배수가 뭐 21이니까 공통부분은 생기지 않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5가지, 2가지 나온 가지수를 합해서 7가지입니다 라고 답해가는 그런 문제가 되겠죠. 우리가 이제 경우수에서 가장 기본적인 합의 법칙이죠. 서로 다른 경우 가지수를 이제 더하게 한다라는 합의 법칙을 물어보는 그런 이론으로 구성되어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fx 함수식이 주어져 있습니다. 역함수에서 2를 대입해달라 라고 되는데 역함수를 구해야 되나요? 뭐 구하지 않고 풀이하는 방법은 이 결과를 a라고 했을 때 원래 함수하고 역함수의 관계가 되니까 a를 대입해주면 2가 나온다. 이런 식을 좀 이용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역함수를 구하지 않아도 되겠죠. 그래서 주어진 식에 a를 대입했다. 3a 플러스 2 결과가 2입니다. 그리고 5가 되겠죠. 주어진 식이 3a 플러스 5 결과가 2입니다 라고 처리돼가는 거니까 3a는 마이너스 3 처리해서 a 값은 얼마? 마이너스 1 해서 가볍게 풀이 가능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뭐 역함수를 구하지 않고 이렇게 이제 관계를 좀 이용해서 풀어간다는 사실 이런 부분들 하나만 조금 기억하고 있으면 좀 더 이제 효율적인 풀이가 가능하겠습니다. 집합 x를 정의역을 하는 두 함수식이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근데 요 두 함수가 이제 결국 좀 같아져야 된다 이런 얘기인가요? 그럼 뭐 대입했을 때 결과가 좀 똑같이 나오면 되겠죠? x값 마이너스 1 대입하게 되면 1 더하기 1 해서 fx가 나오는데 gx는 지금 a 플러스 b 이렇게 처리가 되겠습니다. 되겠고 뭐 0을 대입을 해주게 되게 되면 뭐 1인데 여기 뭐 b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그러면 2를 대입해도 결과가 또 똑같아지죠. 자, 그렇게 되면 이렇게 b 값 1 나왔고 그 다음에 a 플러스 b 값이 지금 2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럼 좀 뭐 a 값도 1입니다. 라고 해서 결과를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때 뭐 2a 플러스 b를 구해달라. 뭐 2배에서 계산하는 거니까 뭐 가볍게 처리해서 답을 구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정의역 주어진 상태에서 두 함수가 같다. 대입했을 때 결과들이 이제 똑같은 결과가 나와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뭐 간단하게 풀어갈 수 있는 그런 이론이 되겠습니다. 4번 함께 살펴봅니다. x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2가 아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주어진 식이 항상 성립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식을 뭐 좌변을 뭐 정리해서 우변과 같다 이렇게 풀어가면 되는데 통분할 때 이제 분모가 0되면 안 되니까 이런 정의가 주어진 것 같습니다. 됐죠?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2 이렇게 이제 곱하기를 해서 좌변을 좀 정리하게 되면 a에는 x 플러스 2가 그다음 b 해주고 x 마이너스 2가 이렇게 곱하기 되는 형태로 정리가 돼야 되겠습니다. 자, 결과가 좀 2x 플러스 8 처리되게 되는데요. 이미 분모는 이제 똑같은 부분 있다는 것이 확인됐죠. 양쪽식이 이제 항상 똑같아야 된다 이렇게 되는데, 자, 그렇다면 좌변 열심히 정리했을 때 x 앞의 개수가 a 마이너스 b x 되겠고 그 다음에는 2a 플러스 2b 이렇게 되는 건가요? 2b 이렇게 처리된 이 분자 부분들이 이제 결과가 어떻게 되겠다, 같아야 되겠다 해서 풀이를 좀 진행해 가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뭐 a-b는 2입니다. 그 다음에 a 플러스 b는 얼마인가요? 뭐 이 약분에서 뭐 4입니다 라고 처리되는 거니까 가볍게 좀 계산 가능해지겠습니다. 두 식을 더하게 해주면 2a가 6이니까 a 값은 3 처리가 되겠고요. a 값이 3이라면 b 값은 얼마? 1 해서 결과를 얻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됐습니까? 저 그렇다면 뭐 곱하기 해서 결과 3 이 부분도 어렵지 않게 처리 가능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뭐 주어진 식 정리해서 등식 형태로 해서 뭐 양수식이 똑같아. 뭐 나중에는 좀 항등식 개념이 좀 살짝 가미이 되는 거죠. 이런 형태의 풀이니까 우리가 이제 수식 정리만 좀 정확하게 잘하면 무리 없이 풀이 가능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5번 살펴봅니다. 4명의 여학생, 5명의 남학생이 있습니다. 근데 2명의 여학생과 3명의 남학생을 선발한다. 됐죠? 자, 그러면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4명의 여학생 중에서 2명을 좀 뽑아야 되겠고 5명의 남학생 중에서 3명을 역시 이렇게 선발해 가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선발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을 또 한 줄로 딱 세워야 되거든요. 그럼 이제 5명의 학생을 한 줄로 세워야 되는 거니까 곱하기 5 팩토리얼 이렇게 쳐야 되겠죠?
자, 선발하고 그다음에 나열하고 이렇게 좀 두 가지 과정이 거쳐가는 거니까 뭐 절차만 좀 정확하게 좀 잘 지켜가면 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4 컨비네이션 2 6이 되겠고 5 컨비네이션 3 10이 되겠고 이 부분들은 이게 120인가요? 120 이렇게 처리돼가는 그런 형태. 와, 그러면은 720에 7200이 됩니까? 와, 가지수가 확 느네요. 자, 뭐 나중에 뭐 가지수는 계산하면 되는 거고요. 뭐 절차상 이제 선택하고 그다음 나열하고 이렇게 좀 이렇게 좀 연결해가는 그 과정이니까 차분하게 대처해가면서 풀이를 좀 진행해야 되겠습니다. 6번 문제 시작합니다. x에 대한 방정식이 주어져있는데 뭐 2차 방정식이 주어져 있군요. 이렇게 주어진 식이 좀 만족해 가는 건데 뭐 근이 주어져 있다면 2차 방정식 근 주어져 있으니까 뭐 계수가 아무리 복잡하더라도 우리는 근과 계수의 관계를 하면 되겠죠. 두 분의 합 이렇게 처리해주면 합하니까 6인데요. 실질적으로 계산하면 2분의 n 퍼뮤테이션 r 이렇게 처리되는 와, 뭐 순열식 좀 나와 있죠. 그다음 두 분의 곱 이렇게 처리해주면 39, 27 처리, 마이너스 27 처리되는데 2분의 마이너스 9, 그 다음에 n 컨벤션 r 처리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약분할까 좀 하고 좀 이쁘게 좀 처리해주면 되겠죠. 그럼 n 퍼뮤테이션 r 하게 되면 2, 6, 12 처리되면 되겠고 n 컨벤션 r 처리해주게 되면 이게 얼마가 나요? 3에다가 6 이렇게 처리되는 거예요. 이런 형태가 되는 그런 식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순열, 조합 이렇게 나온 거죠. 자, 그랬을 때 좀 이런 순열하고 조합 사이에 이제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런 부분들 이제 이론 학습이 돼 있는지를 점검하는 문제군요. 우리가 이제 순열이라는 것은 n개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선택해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선택된 이 r개를 나열하면은 이게 이제 순열이 되가는 거죠. 요게 이제 순열과 조합 사이에 관계 이렇게 되는데 요 부분들이 학습되어 있는지 점검해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요걸 여기다 딱 적용하게 되게 되면 r 팩토리얼이 뭐 2가 되겠죠. 2를 곱하기 6이 12 이렇게 쳐야 되는 거니까. 자, 그렇다는 이야기는 r 값이 2다라는 얘기가 되겠고 그러면 뭐 n 퍼뮤테이션 2 이렇게 원래 여기다 2를 좀 써야죠. 아래다가 2 이렇게 계산한 결과가 그러면 12입니다. 이렇게 처리된 건데 뭐가 되겠습니까? n 이렇게 처리된 부분들이 뭐 4, 3, 12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죠. 그럼 이제 n 값은 또 4에서 결과를 얻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그러면 r하고 n 전부 다 구했는데 문제에서 좀 더하게 해달라. 그럼 뭐 6을 답해가면 되겠습니다. 좀 2차 방정식에서 좀 나와 있는 이 부분들. 근데 결국은 순열과 조합 사이 관계를 질문하는 것이 키포인트가 되겠죠. r개를 선택한 다음에 나열 한 것이 뭐 한 방에 하면 이제 순열 이렇게 돼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조합으로 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단계를 좀 나눠서 처리한 부분들을 순열로 이제 한 방에 계산할 수 있는 이렇게 순열과 조합 사이의 관계. 그럴싸한 문제가 좀 6번에 나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어서 7번 문제 살펴봅니다. ABC가 실수일 때 보기에서 절대 부등식,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 있는 대로 좀 골라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기억을 좀 살펴보려면요. 양변을 좀 제곱해야 되겠죠. 그러면 A제곱, 2AB, B제곱 처리가 되겠고 이쪽은 또 A제곱, 중요한 것은 중간에 이렇게 절대값 AB가 나온다는 거죠. B제곱 이렇게 처리된 모양 되겠습니다. A제곱, B제곱 이렇게 좀 소거된 상태에서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뭐 절대값 AB 이 부분들이 AB보다 항상 큽니까? 물어봤는데 항상 크죠. 절대값 한 부분들이 큽니다 라고 답해가면 되겠습니다. 자, 니은 역시 제곱을 하게 되면요. A 2루트 AB 생기겠고 B 생기겠고 오른쪽은 전개해주면 A 플러스 B 이렇게 좀 생기는 이런 모양. 이게 좀 0보다 큽니까? 물어봤는데 즉 루트 AB가 좀 항상 0보다 크냐 이렇게 질문 던진 거죠. 자, 근데 뭐 둘이 뭐 0 되는 경우가 없으니까 당연히 맞습니다 라고 풀어가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디귿은 어디서 본 건가요? 곱셈 공식 때 좀 본 모양 드릴 텐데 좀 기억 잘 나십니까? 주어진 식 전체 이제 전부 다 이제 2배를 해서 2배를 하고 2로 나눠야 되는데 2분을 나누고 2a 제곱, 2b 제곱, 2c 제곱, 마이너스 2ab, 마이너스 2bc, 마이너스 2ca 이렇게 좀 처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뭐 이 부분들이 이제 뭐 한 개 이런 식 좀 이용해 가지고 a 마이너스 b의 제곱, b 마이너스 c의 제곱, c 마이너스 a의 제곱 이런 형태로 좀 전개됐던 이런 식인데 곱셈 공식인데 이제 간만에 해서 좀 헷갈리죠. 자, 이런 부분들이었습니다. 자, 이 부분들이 이제 0보다 큽니까? 라고 좀 질문 던졌는데 우리가 A하고 B하고 C 이렇게 같아질 때는 이 결과가 뭐가 되죠? 0이 되죠. 그래서 이제 이때는 이제 성립하지 않는 그런 식이 되는 거니까 이건 이제 항상 성립한다라고 볼 수가 없겠죠. 0 되는 부분들 좀 하나쯤은 싹 빼야 되는데 그 부분이 없어서 이건 좀 잘못된 이론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맞는 것은 기억과 니은 두 개가 항상 성립하는 식입니다. 이렇게 답해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이제 간만에 이제 저 곱셈공식 이런 형태들
나와가지고 조금 더 헷갈릴 수 있는데 뭐 이번 기회에 또 다시 한번 좀 기억 되살려가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8번 시작합니다. 실수 K에 대하여 Y는 K가 무리함수 그래프를 좀 잘 그려야 되겠는데요. 교점 개수를 NK라고 한다. 이 K 값에 대해서 교점 개수가 좀 달라진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무리함수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지금 원래 루트 X 그래프를 이제 X축으로 1만큼 그 다음에 X축,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해서 이제 이런 형태로 좀 그려가는 그런 모양이 되는 거죠. 이런 부분 좀 꺾어 올리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건데 자, 뭐 문제 모양이 어떻게 됐습니다. 일단 좀 X축 만나는 좌표를 좀 구하게 되게 되면 좌표가 얼마가 되는가요? X-1 부분들이 0이니까 는 3 되니까 후에 10이 되는 거군요. 아이고, 그럼 좌표가 여기가 10이 되는 건데, 아이고, 그러면 그래프 모양을 조금 더 현실에 좀 살짝 어느 정도 좀 가깝게 그려가게 되면 축을 잡았을 때 여긴 1이 되겠고요. 뭐 10은 2쯤 이렇게 되는 겁니까?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되는데 꺾어져 올라가서 3쯤 이렇게 처리가 되는 이런 모양이 되겠고, 그러면 무리함수 그래프 이렇게 그려지고 꺾고 올라가서 이제 이렇게 그려져가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제 그래프 모양을 좀 이렇게 그려놨는데 이제는 뭐 가볍게 좀 처리해가면 되겠죠. 이때 이제 우리가 K 값을 이제 열심히 이제 쫙쫙쫙 그어야 되는데 여기 이제 3 이렇게 그었을 때까지는 여기가 이제 2개가 된다는 얘기죠. 0 그었을 때 이제 하나가 되겠고 그 사이선 2개, 넘어가면 또 1개, 그 밑에는 좀 없는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n 이렇게 이제 마이너스 1을 구하는 얘기는 이게 마이너스 2 선을 이렇게 그었을 때 개수 만나는 게 당연히 없겠죠. 없는 이런 형태가 되겠고 n 제로다 이렇게 되게 되면 0 이렇게 긋는 거니까 이때는 좀 한계가 나오겠다 이런 뜻이 되겠고요. n 2를 그었다 이런 얘기는 뭐 3보다 작은 중간 값을 이렇게 그었으니까 만나는 개수는 2개 이렇게 처리되겠고 그 다음에 n 4 처리가 되어 있는데 4는 뭐 3보다 큰 값이니까 만나는 개수가 1개입니다. 이렇게 해서 개수를 구해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뭐 1개, 2개, 1개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 값들을 이제 모두 다 더하기 한다. 뭐 이런 얘기면 그럼 값이 뭐 4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처리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뭐 그래프 그려가는 것이 뭐 열일 다 한 거죠. 그래프 그냥 무리함수 그래프 뭐 가장 기본적인 거 원래 이제 뭐 이렇게 이제 가장 기본형은 루트 x 이런 모양이 되는 거죠. 이런 것을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이렇게 평이동해서 이렇게 그려가는 모양이다. 됐고요. 아이고, 여기 지금 실제 좌표를 좀 알아봤더니 10이 돼가지고 조금 더 리얼한 실전 문제에 좀 비슷한 형태로 좀 그래프를 그렸습니다. 뭐 꺾어져 올라간 거니까요. 꺾어져 올라가는 모양 형태 그리고 그 다음에 정성적으로 양수 부분들 그대로 양수 그려가는 뭐 그래프 모양만 어느 정도 아주 정밀하지는 않아도 되죠. 어느 정도 그리게 되면 무난히 풀이가 가능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뭐 그래프 그려가는 부분 무리함수에서 가장 기본적인 학습법 중에 하나니까요. 확실하게 학습 잘해야 되겠습니다. 9번 문제 이어집니다. 실수 전체 집합을 정의역으로 하는 함수 fx와 y는 x가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관계라는 얘기는 이게 지금 뭐죠? 이게 이제 역함수 관계에 있다 뭐 이런 얘기인가요? 알겠습니다. 만족시키는 gx가 또 주어져 있을 텐데 이런 부분들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가요? 와, 그렇다면 이거 그냥 역함수 이렇게 처리해도 되는데 아니 그대로 뭐 G로 처리해도 되는데 우리가 뭐 공부한 거로 좀 비춰보게 되면 역함수니까 F 역함수 요게 뭐 C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역함수는 그냥 F 이렇게 들었는데요. 이런 형태로 좀 살펴봐서 풀이를 좀 진행해 가면 되겠습니다. 자, 뭐 그냥 정상적인 함수부터 하는 게 좋겠죠. B를 대입해주면 이렇게 나오는데 요 값이 또 얼마입니까? 요건 또 이제 y는 x를 이용해서 좌표를 좀 알아야 되겠죠. 여기 좌표가 b, 여기 좌표가 c, 여기 좌표가 d 이렇게 되는 건가요? b를 대입해주면 결과가 이제 c가 나오겠고, 그럼 요건 이제 fc를 좀 알아봐야 되는데, 또 다시 c를 좀 대입해주면 d입니다라고 해서 처리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대신 자, f 역함수 c를 구하라 이런 얘기는 무엇을 대입해주면 c가 나옵니까? 그런데 이거는 b였죠. 그러면 f 역함수 b 이렇게 처리되는 거겠고 이번에 또 무엇을 대입해주면 b가 나올까요? 그럼 이제 a가 되겠죠. a 이렇게 처리됐습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답은 a 플러스 d 이렇게 답이 돼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문제 낼 때는 f에 대한 것들을 좀 이제 많이 질문하는 형태로 좀 문제가 좀 출제하는데 아주 좀 재미난 표현을 했는데요. 이렇게 이제 역함수라고 해놓고 이제 그 g에 대한 표현을 돼 있으니까 뭐 그럼 이제 원래 함수 형태로 해서 우리가 이제 평상시 보던 형태로 좀 만들어 놓고 풀이하면 또 무난히 풀이 가능해지겠죠. 자, 뭐 그래프가 나와 있는 거니까 문제의 뜻을 그래프에다 좀 적용해가는 훈련 조금만 좀 연습하면 이제 금방 쉽게 이제 풀어갈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니까 학습 잘 해둬야 되겠습니다. 10번 문제 시작합니다. fx의 그래프가 두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다. 오, 아주 그럴싸한 이론인데요. 그 다음
1, 마이너스를 지날 때 뭐 값들을 좀 열심히 구해달라 이런 얘기죠. 자, 유리함수 뭐 가장 기본적인 형태를 공부할 때 우리는 x분의 1 이런 공부를 좀 이렇게 진행하게 되게 되면 이 유리함수는요 이렇게 이제 y는 이꼴 x에 대해서 대칭 이렇게 y는 이꼴 마이너스 x에 대해서 대칭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중간에 뭐 0,0 이렇게 좀 대칭이 되는 이런 성질, 뭐 유리함수가 갖고 있는 뭐 대칭성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이죠. 이런 부분들이 유리함수가 이제 이 그래프가 평행 이동이 되게 되면 우리도 역시 이런 것들을 이제 뭘 해야 되는 거죠? 평행 이동을 딱 이제 진행해서 나온 결과, 지금 문제 주어진 것이 이런 부분들이 바로 뭐다? 평행 이동에서 나온 그런 결과들이 되겠죠. 그랬을 때 뭐 우리가 좀 더 쉽게 처리해지면 요 y는 이꼴 x 마이너스 x의 교점 부분이 0,0 이렇게 되는 이 부분들. 근데 이제 이게 이제 뭐 점근선하고 연결되거든요. x는 0, y는 0 이렇게 점근선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 이제 요 둘의 교점을 좀 구하게 되면 자, 이렇게 이제 점근선이 얼마나 이동되는지 알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x 플러스 4 이런 부분들을 하고요. 마이너스 x 플러스 2 부분하고 좀 같다 이렇게 처리해주면 2x는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x 값은 마이너스 1 되겠고요.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탁 대입을 하게 되게 되면 y 값은 3 이렇게 나오죠. 자, 이 부분들이 이제 바로 이제 이 대칭인 두 직선의 이제 교점이 되겠고 이 부분들이 바로 이제 점근선의 교점 이렇게 되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주어진 요 함수식은 점근선이 마이너스 1, y는 3 이렇게 된다는 뜻이 되겠죠. 자, 그래서 점근선 x를 구하게 되면 마이너스 c 되는데 이게 이제 마이너스 1이다 되니까 c 값 1 가볍게 구할 수가 있겠고, 점근선 y는 나누기 할 때 이제 몫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이렇게 대입해주면 여기가 이제 a가 되거든요. 이 부분들이 이제 3이었다 이렇게 처리해가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a하고 c 값 알았고요. 그 다음에 문제를 보게 되니까 좌표에 1, 마이너스 1을 지난다. 1을 대입해 주니까 c 플러스 1 되겠고 1을 대입해 줬으니까 a 플러스 b 대처리가 되겠죠. a 플러스 b 계산 결과가 마이너스 2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됐습니까? 자, a 값은 3이었으니까요. b 플러스 3 처리해주면 마이너스 a 값이 1이었으니까 2가 되겠고 마이너스 4 이렇게 처리되는가요? 그럼 이제 b 값은 그러면 마이너스 7 해서 결과를 좀 얻어가면 되겠죠. 결과들을 좀 얻어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풀어야 될 것은 뭡니까? f 마이너스요. f 마이너스 2. 마이너스를 좀 집어넣어 달라. 그러면 c 마이너스 2 되겠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a 플러스 b 이렇게 처리되는 항목인 거죠. 좀 구해야 되겠습니다. c 값이 1이었으니까 마이너스 1, c 값이 1이었으니까 마이너스 1이 되죠. 2a 마이너스 b를 구하면 되겠고, a 값이 3이었으니까 6, b 값이 마이너스 6, 플러스 7 되는 거예요. 그럼 13 이렇게 돼서 결과를 얻어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됐을 때 이제 a, b, c 더하기 f 마이너스 2다 이렇게 처리되는데, a 값 3에다가 b 값은 마이너스 7에다가 c 값이 아까 1이었죠. 1 이렇게 되겠고 플러스 13 이렇게 처리되는데, 그럼 마이너스 21 플러스 13 이렇게 해서 또 산수분점 더 해야 되는 건가요? 이렇게 계산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답이 뭐 마이너스 8입니까? 마이너스 8 해서 답을 좀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뭐 뒤쪽 파트 부분들은 산수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계산 좀 열심히 해주면 되겠고, 역시 풀이 핵심은 첫 스타트 부분에서 이제 두 개의 이론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다 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들이 과연 무슨 뜻입니까? 원래 이제 유리함수는 y는 이꼴 x, 마이너스 이꼴 x 이 부분에 대해서 대칭인데, 이 부분들이 이제 평행 이동한 결과가 나와 있는 거다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두 직선의 이제 교점 부분들이 이렇게 교점 부분을 구해놓으면 그 부분들이 바로 뭐 이렇게 이제 점근선의 교점과 일치돼가는 이 이론. 그래서 점근선 부분하고 이제 이렇게 좀 딱 매치업 시켜서 풀어가는 이 절차가 이 문제풀이의 좀 가장 핵심적인 내용인 것 같습니다. 됐죠? 자, 가장 중요한 부분들 다시 한번 좀 설명드렸으니까 왜 설명드렸겠습니까? 그만큼 까탈스러운 거니까 좀 설명드린 거죠. 확실하게 복습 잘 해두시기 바랍니다. 11번 문제 시작합니다. x집합에서 x집합으로 가는 함수가 주어져 있습니다. 뭐 대응 결과가 주어져 있군요. 자, 이런 거는 합성함수, 뭐 합성함수 여러 번 한다라는 뭐 기호라는 뜻이 되겠죠. 알겠습니다. 보기에서 옳은 것을 골라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2를 두 번 대입했다. 2를 좀 한 번 대입하면 3이 나오고요. 그 결과를 그러니까 F2 해주면 이제 3이 나오는데, 뭐 두 번 한다는 이야기는 뭐 나온 결과 또 3을 좀 다시 대입해 주는 거니까 결과는 좀 4가 되겠다 해서 풀어가는 거죠. 맞는 이론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몇 번을 합성함수를 하게 되게 되면 항등함수 즉 자기 자신이 되느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까? 그럼 뭐 2 했으니까 2를 한번 더 해볼까요? 그러면 이제 3번 하게 되면은 4는 또 얼마가 되겠습니까? 1이 되겠고, 그럼 4번 하게 되면 2는 1이 또 다시 대입되니까 2 되는 거니까 뭐 4번 하게 됐을 때 이제 자기 자신 맨 처음에 집어넣은 숫자가 나온 거죠.
최소 3번이다. 4번이 되는 거니까 요건 좀 잘못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역함수를 G라고 했을 때 이런 거는 어떻게 되느냐? 와, 2020번이나 좀 해달라 이런 얘기인데 2020도 결국 4의 배수죠. 그러면 이 부분들은 뭐 역함수든 요 규칙은 4번마다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냥 계산 결과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2021에 4를 구해달라. 그런 것은 뭐 4로 나눌 때 나머지가 하나니까 이걸 뭐 G4를 구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모르면 뭐 A 이렇게 처리해서 FA는 4 이렇게 해서 이제 값을 구해가면 되겠죠. 자, 무엇을 대입해주면 4가 나오겠습니까? 뭐 3을 대입해주면 되는 거니까 A 값은 3이에요. 이렇게 구해가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뭐 그렇게 되면 이 부분들은 합해서 2, 3 더하기서 5가 되는 거니까 맞는 이론으로 구성되어 있네요. 됐죠? 자, 이제 기억 디귿이 맞는 내용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뭐 함수 대응 결과 자체가 좀 나와 있으니까요. 문제에서 뭐 보기 부분들이 좀 이게 길게 표현되어 있어도 당황하지 말고 차분하게 대처하면 무사히 무난히 풀이 가능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함수, 무리함수가 주어져 있고요. 그 역함수 그래프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이런 얘기인가요? 알겠습니다. 그런 값의 범위를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데 우리가 뭐 그래프 할 때 뭐 역함수하고 만난다 그러는데 역함수를 구하나요? 역함수 구하지 않죠. 그냥 어떻게 풀겠습니까? 원래 이제 뭐 이렇게 함수 자체를 이제 그리게 되게 되면 역함수에서 뭐 대칭 구조가 되는 거니까 y는 equal x 이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가 루트 x 마이너스 k 플러스 1하고 y는 equal x 하고 이 부분이 이제 몇 개의 점에서 만난다. 2개의 점에서 만난다. 이렇게 좀 풀이를 진행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결국 문제 형태는 무리함수하고 직선하고의 관계의 문제가 되는 거니까 이런 문제 풀이는 그래프가 이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래프를 이용해야 된다가 이제 풀이 핵심이 되는 거니까 뭐 그래프를 그려서 뜻파악을 좀 해 가야 되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자, y는 equal x 완벽하게 이제 그려가면 되겠고요. 그다음 무리함수 그래프를 그려갈 때 x는 잘 모르지만 y로 1만큼 평행이동이니까 이쪽에 이렇게 1 좀 표시해가지고 1만큼 해서 평행이동 이런 곳에다가 그래프를 그려가면 되겠습니다. 뭐 이런 형태로 그리게 되면 한 점밖에 안 되는 거니까 안 되겠고요. 두 점에서 만나려면 평행이동이 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부터 그려가면 만나겠죠. 이런 형태로 쭉 이제 그려가면 이제 만나는 그런 모양이니까 되겠습니까? 자, 그럼 이제 여기 좌표 자체가 x가 1일 때니까 y가 1이 되니까 최소 1만큼 평행이동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 되겠죠. 조금 더 평행이동해도 됩니다. 이렇게 접할 때가 있으니까. 그래서 값의 범위가 이렇게 처리되어 있는데 와, 우리는 k 값에서 1이라는 사실을 좀 하나는 알고 이렇게 그래프에서는 여기까지는 알 수 있다. 이 부분들이 이제 풀이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무엇을 푼다? 이쪽에 이제 마저 구해야 될 이 값 자체는 접할 때라는 사실을 좀 또 모양 자체에서 좀 이해를 한 거죠. 자, 이 부분들은 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어떤 풀이를 좀 진행해야 되겠습니까? 연산해서 좀 처리해야 되겠죠. x-k 처리가 되겠고 x-를 되겠고 이런 부분들 할 때 이곳에서 x는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거 좀 써놓으면 되겠고요. 그냥 풀이는 뭐 제곱하면 되겠습니다.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그다음에 x-k 이항시켜서 x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3x가 되는 겁니까? 그 다음에는 1 플러스 k 이꼴 제로 되겠죠. 자, 이제 접할 때니까 판별식 가야 되겠고 9-4에 1 플러스 k 처리가 되는 거니까 는 제로 이렇게 풀어가면 되겠죠. 그러면 5-4k 이꼴 제로 이렇게 처리되가는 그런 항목. 자, 그러니까 뭐 k 값은 뭐 4분의 5입니다. 여기 이제 4분의 5에서 써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이제 문제에서 범위를 구했을 때 또 이걸 또 더하게 해야 되는 거군요. 4분의 5하고 여기 구한 거 하고 1하고 더하기해서 정답은 그럼 뭐 4분의 9 써가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뭐 일단은 뭐 역함수 관계 형태로 좀 표현이 좀 되어 있는데요. 역함수 관계 이런 부분들은 y는 equal x를 이용한다 이런 이론 간단하게 좀 정리해주면 되겠고, 큰 틀은 이제 무리함수하고 이제 결국 직선하고 되는데 이런 것은 이제 그래프를 이용해서 무엇을 풀어갈지를 그래프에서 이제 결정해서 이제 답 모양까지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렇게 판별식 D0에서 이제 접할 때를 풀어간다라는 사실 됐습니까? 요 사실까지. 그럼 뭐 그래프 부분에서 답의 일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제 풀이법까지도 좀 결정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니까요. 무리함수하고 직선하고의 관계는 그래프를 이용한다라는 사실들을 정확하게 좀 기억 속에 넣어두면서 학습을 진행해 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락쌤과 영덕고 문제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13번 문제 이어집니다. 서로 다른 세 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나오는 의수를 각각 A, B, C라고 하겠습니다. 자, 직선이 주어져 있는데요. 직선의 기울기, y 절편 모두 정수가 되더라. 이때 이제 순수한 개수를 구해달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직선 잘 이해가 안 되면 뭐 우리가 좀 편하게 볼 수 있는 형태로 좀 정리해주면 되겠죠. y는 마이너스 b분의 ax 마이너스 b분의 c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이제 뭐 마이너스 b분의 a, 뭐 이 b분의 a라고 봐도 되겠죠. 그다음에 b분의 c 이런 부분들이 모두가 다 이제 뭐가 되어라. 정수가 되어라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분모가 b 이렇게 써져 있으니까요. 뭐 그럼 주어진 식은 b를 중심으로 해서 좀 살펴달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b를 중심으로 해서 a하고 c가 이제 어떻게 되는지 조사해 가면 되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b 값이 1을 이렇게 처리하게 되면요, 1분해가 돼 있으니까 a하고 c는 이제 뭐가 돼도 다 상관이 없겠죠. 이렇게 처리가 됐다면 6가지 이렇게 좀 마구 나오면 되는 거니까 전체 36가지 이렇게 가지수가 되겠고요. b 값이 2가 되게 되면 이 부분이 이제 정수가 된다는 얘기는 약분이 좀 이루어져야 되는 거니까 뭐 짝수들로 구성돼야 되겠죠. 짝수들 형태가 돼야 되는 그런 모양이니까 세 가지 이런 형태에서 9가지가 되겠고, 3이면 뭐 3, 6 이렇게 두고 가니까 2가지가 되겠죠. 두 가지 해서 또 4가지. 그 다음엔 뭐 4일 때, 5일 때, 6일 때, 이때는 뭐 약분해서 되는 숫자는 뭐 4, 5, 6 각각 한 가지씩 이렇게 존재하겠죠. 그래서 가지수가 이제 한 가지입니다 이렇게 구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49, 50에 52가 답이 되는가요? 전체 가지수는 52가지입니다 라고 구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뭐 직선 자체가 뭐 좀 나와 있는데 기울기 y절편 그냥 정리해서 우리가 이제 풀 수 있는 형태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이렇게 절편들, 기울기, 절편 부분들. 근데 뭐 마이너스 보가 있긴 한데 어차피 뭐 정수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런 값들이 이제 또 정수가 된다 이렇게 좀 생각하면 되겠죠. 그랬을 때 이제 뭐 힌트는 되는 부분들은 분모에 이렇게 b가 있으니까 이제 b를 중심으로 해서 문제를 좀 이렇게 해석해 가겠다. 이런 절차만 좀 잘 지켜가게 되면 뭐 주사위 던져서 가지수 구해가는 거니까 그리 또 어렵지 않게 계산 가능한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설명 잘 이해됐죠? 이 정도 문제들은 확실하게 좀 잘 맞춰가야 됩니다. 14번 시작합니다. 집합 x가 1, 2, 3, 4 조져 있습니다. x에서 x로의 함수 fg가 딱 조져 있는데 1대1 대응이랍니다. 알겠습니다. fx는 뭐 함수식 조져 있으니까 대응 결과를 좀 알아보면 되겠죠? 1, 2, 3, 4 이렇게 되는데 뭐 1, 2, 3, 4 쓰고요. f 대응 결과를 좀 알아보면 되겠습니다. 자, 2보다 클 때는 이렇게 쳐야 된다는 이야기는 이렇게 빼기 1에서 이제 대응을 해주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나오면 되겠고요. 1대1 대응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결과가 되겠군요. 1대1 결과는 얼마가 되겠다? 4가 되겠군요. a 값이 4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또 1, 2, 3, 4, 그 다음에 1, 2, 3, 4 해서 이건 f, 그 다음에 g도 좀 알아봐야 되는데 뭐 f, ga라고 했는데 이 a 값 지금 4였죠. 그러면 4가 또 얼마로 대응된다? 2로 대응된다. 이렇게 좀 표시를 좀 해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때 이제 결정적으로 이런 걸 뭐 계산해달라, 뭐 이런 특징이 있다 이런 얘기인가요? 그럼 뭐 함수 대응을 좀 나온 결과들을 좀 이용해서 좀 구해가 달라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근데 뭐 g에서 아는 정보는 이게 4가 있으니까요. 그러면 f g4 이런 걸 좀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gf4 뭐 이렇게 되는 이런 모양들이 돼야 되겠죠. 자, 그럼 볼까요? g4는 이제 2가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거는 f2가 되겠고, 그러면 f2는 결과는 이제 1이 되는 거죠. 이 결과. 그럼 F4는 또 3이었으니까 G3 이렇게 해서 G3이 1입니다라는 결과가 나오죠. G3은 1입니다. 이렇게 메모를 해가면 되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럼 이제 또 G3이 알았으니까 F, G3 결과는 GF3 또 이런 걸 좀 써야 되겠고요.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G3이 1이었으니까 그 다음에 F1이 되겠죠? F1 이렇게 처리 되겠고, F1은 결과가 4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F3 결과는 2였으니까 G2 이렇게 처리되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G2가 또 4다 이런 결과가 나온 거죠. G2는 4 이렇게 되는 항목. 됐습니까? 뭐 1대1이니까 뭐 1은 그러면 이렇게 3 대응돼서 뭐 G도 이제 전부 다 대응을 알아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부 다 대응 알았습니다. 그럼 이제 문제풀이 들어가야 되죠. G2를 구해달라. G2를 구해달라. 뭐 2는 대응 결과가 좀 4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F4가 3이었으니까 G3을 또 알아달라 이런 얘기죠. 3은 또 얼마였습니까? 1 이렇게 쳐야 되는 거예요. 계산이 나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그러면 이 두 개의 결과를 좀 더하게 해달라 이런 얘기니까 뭐 정답은 5입니다 라고 풀어가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뭐 이렇게 함수씩 나와 있는데 뭐 그래 봐야 뭐 집합 자체가 원수가 4개고 또 1대1 조건이 다 되어 있으니까 뭐 이렇게 F는 뭐 당연히 메모 당연히 한 거고요. G라는 정보에 대해서도 여기 또 이렇게 뭐 두 함수 관계에서 차분하게 이렇게 풀어간 뭐 요 정도 산수밖에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뭐 한 번 더 해서 이 정도 산수하는 내용들이니까요. 차분하게 이제 저처럼 이제 벤 다이그램 그려가지고 대응 이렇게 표시해가면서 연산 결과를 좀 정리하면 어느 정도는 좀 쉽게 풀이 접근 가능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15번입니다. 유리함수 주어져 있습니다. 다음 조건을 먼저 시킵니다. 3이 아닌 모든 실수 x에 대해 와우. 어우, 재미난 식이 좋은데? 겁을 팍팍 주는데요? 겁먹을 필요 없습니다. 역함수라는 것은 이항시켜서 fx-2 마이너스 2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럼 이제 원래 함수를 이렇게, 이건 뭐죠? 평행이동했다 이런 얘기죠? 평행이동은 역함수가 된다 이런 얘기인데, 자, 이런 부분 어떻게 풀까요? 유리함수는 풀어가는 데 있어서 뭐 수식으로 처리해도 좀 되겠지만, 점근선이 뭐 가장 기본적인 그런 문제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니까 점근선을 이용해서 풀어야 해도 되겠습니다. 원래 함수는 점근선이 x는 a, y는 나누기 할 때 이렇게 목되는 부분이니까 3 이렇게 된 거죠. 원래 함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위의 문제를 풀려면 이제 평행이동을 해야 되거든요. x축으로 얼마만큼 2만큼이니까 a 플러스 2 처리되겠고 y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1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죠. 근데 이 부분들이 이제 역함수 부분하고 같아야 되는 거니까요. 역함수의 점근선 x를 구하게 되면 원래 점근선 3 부분들이 x가 되고 y는 거꾸로 이제 a 이렇게 처리되는 항목이 되겠죠. 뭐 이 중에 뭐 하나만 딱 이렇게 딱 집어서 딱 처리해도 이제 금방 a 값이 1입니다. 이렇게 구해가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a 값 가볍게 구했고요. 그 다음에 뭐 평행 이동을 하게 되면 뭐 이렇게 그래프 일치된다 이런 얘기니까 주어진 식이 지금 x-a인데 a 값 1 되겠고 그다음에 3x 플러스 b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부분들은요 x-1에 3배의 x-1 처리되니까 빼기 3 더하기 3 더하기 b 이렇게 처리해서 3 플러스 b가 이제 분자에 있는 남는 항목이 될 텐데 그 부분들이 이제 얼마가 돼야 되겠다 4가 돼야 되겠다 이런 얘기니까 뭐 b 값도 1이 되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a, b 다 알았을 때 계산해 주게 되면 와우 이것도 뭐 갑자기 뭐 이상한 산수하는 것 같은데 결국은 뭐 1이 되는 거네요. 되셨죠? 자, 뭐 역함수를 뭐 직접 구할 수도 있습니다. 뭐 역함수 구하는 것 자체가 뭐 어려운 부분들은 아닌데 유리함수 문제 취지상 역시 이제 점근선을 이용해서 점근선에서 뭐 평행이동을 이렇게 처리해주겠고 그러면 역함수 한 부분들의 점근선하고 이제 결과 좀 이렇게 같아진다 이런 부분들을 이용해서 풀어가는 부분들이 좀 더 풀이를 효율적으로 문제를 해석해서 풀어가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죠? 대신 처음에 주어진 식 역함수하고 뭐 이렇게 하면 계산만 어떻게 하냐 때 식이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 당황하지 마시고요. 차분하게 이렇게 좀 저처럼 이제 분리해가지고 아 이런 뜻이로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부분들만 좀 신경 쓰면 그 다음부터는 점근선을 이용해서 풀이를 진행하면 되는 거니까 잘 좀 풀 수 있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제가 좀 설명드린 그런 내용들 좀 참고로 해가지고 복습 잘 하시기 바랍니다. 16번 시작합니다. 함수, 유리함수 그래프가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이제 요게 이제 미지수들을 구해서 무리함수에다 좀 넣어야 됩니다. 무리함수가 지나는 결국 이제 무리함수를 최종적으로 풀어야 되겠네요. 자, 하지만 시작은 유리함수에서부터 해야 되겠죠. 유리함수는 정근선이 키포인트입니다. 정근선 x 이렇게 구하게 되면 x는 분모 0 만들어놓으니까 마이너스 c분의 1 이렇게 처리되는데 점근선 x가 1이죠? 1 처리돼서 c 값은 마이너스 1입니다. 라고 해서 구해주면 되겠고요. 점근선 y는 나눌 때 몫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c분의 a 처리가 되는데 점근선 y가 2 이렇게 처리가 됐군요. 되셨죠? 자, 그러면 a 값은 2c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2라고 이제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특별한 점이 있죠. x에다 0을 대입해주면 b, x가 이제 0일 때 y 값이 b 이렇게 처리되는데 그 값이 1입니다 라고 해주니까 b 값 1 이렇게 처리되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무리함수로 이제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무리함수는 루트 ax, a 값이 이렇게 처리했으니까 마이너스 2x 플러스 b, b는 이제 1이 되겠고 마이너스 c네요. 그럼 이제 플러스 1 해서 식을 좀 세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무리함수 그래프는 뭐 가장 기본 이제 이렇게 사분면 방향으로 이걸 좀 기억하는 거죠. 루트 마이너스 x,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x, 마이너스 루트 x 좀 해야 되는데 주어진 식 모양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는 뭐 2사분면 방향 형태로 좀 그래프를 그려라 이런 얘기가 있고 평행이동을 해야 되겠죠. 평행이동을 얼마만큼 합니까? 라고 해주면 루트 부분 0 만드는 값이니까 2분의 1 그 다음 더하기 1 됐으니까 y축으로 이제 1만큼 평행이동한 자 이곳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2, 4번 방향으로 그래프를 쫙 그려가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그래프를 쑥 이렇게 그려갔습니다. 그랬을 때 이 그래프가 지나는 4분면을 모두 구하라. 그렇게 되면 뭐 1, 2, 4분면이니까 1번이 답이 돼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제 뭐 유리함수, 무리함수 둘 사이에 뭐 큰 틀에서 뭐 그래프를 좀 잘 그려갈 수 있느냐 이런 거 물어본 거죠. 유리함수에서는 풀어갈 때
무엇을 중심으로 해서 점근선을 중심으로 해서 유리함수를 좀 판단해가는 것이 가장 효율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되겠고, 그다음 무리함수는 이렇게 그래프 모양들을 좀 먼저 좀 생각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2, 4분면 가는 모양이다 이렇게 해준 다음에 그다음 이제 평행 이동한 좌표를 쫙 찍어서 그 4분면 방향으로 이제 그래프 그려가는 각각 제 그래프 그려가는 이제 특징들을 정확하게 좀 잘 캐치하고 있어야 된다. 이런 취지의 문제가 되겠죠. 자, 여러 학교에서 이제 출제 빈도가 매우 높은 그런 문제 유형이니까요. 여러분 학교에도 아마 출제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복습 잘 하시기 바랍니다. 17번 문제 시작합니다. 좌표 평면에 함수가 주어져 있는데 0보다 클 때고 0보다 적을 때 함수식이 좀 달리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엔 마이너스 x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문장이 좀 이렇게 길어지니까 일단 그래프를 좀 대략 좀 그려놓고 좀 풀까요? 이렇게 해서 이제 x분의 4 부분하고 x분의 9인데 이건 0보다 작은 쪽이니까 1, 3, 4분면이니까 똑같은데 이것 좀 0점에서 좀 더 멀리 떨어지게 그려라 이런 얘기인가요? 그 다음 y는 이꼴 마이너스 x가 있고, 자,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일단 그래프 좀 그려놓고요. 문장이 좀 길어져서 여기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래프 이점 P를 지나고 X축의 수직인 직선이 이거와 만나는 점을 Q라고 하겠다. 그럼 뭐 일반적이니까 뭐 이런 데서 P점 잡아서 됐죠? 여기 수선의 발을 쭉 이렇게 그어라 이런 얘기인가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죠. 너무 안쪽에 그었나요? 그럼 좀 약간 바깥쪽에 그을까요? 이렇게? 이렇게. 됐죠? P점 잡아서 그어서 만나는 점을 Q라고 하겠다. 됐고요. Q를 지나고 Y축의 수직이다. 그러면 X축의 평행인 거니까 쭉 이렇게 그어야 되겠죠. 그어서 만나는 점을 좀 뭐라고 또 하겠다. R이라고 하겠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됐을 때 선분 PQ와 QR 길이의 뭐 곱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면 이런 건 뭐 그냥 좌표만 열심히 잘 잡아가면 되는 그런 항목이 되는 거죠. 뭐 A, A분의 1 이런 식으로 좀 잡혀가면 A분의 4 이렇게 좀 좌표를 잡아가면 되는 거겠죠. 좌표를 딱 잡았습니다. 여기 좌표 자체는 그러면 A, X 좌표니까 뭐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A 좌표, X 좌표 똑같은데 Y는 있고 X에 대입해 주셨으니까 되겠죠. 자, 이렇게 처리됐을 때 그때 이제 평행선 꺼서 R점 좌표가 되는 거니까요. Y 좌표 값이 지금 이렇게 똑같아야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X y에다가 마이너스 a 처리해주면 이게 얼마가 되느냐? 그럼 마이너스 a분의 9 이렇게 좀 나오면 되겠죠.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뭐 좌표 쭉 잡았습니다. 이때 이제 길이를 구해달라는 얘기는 이렇게 길이를 차이를 구해가는 거니까 a분의 4 플러스 a가 되는 거리가 되겠고요. 그 다음 이쪽 길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a 좌표에서 이번엔 빼기 더하기 a분의 9가 되겠군요.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길이들이 이제 딱딱딱 이렇게 좀 나왔는데 길이 곱의 최소값을 구하겠습니다. 갑자기 이게 또 뭔가요? 상당히 좀 당황스러운데 당황할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곱하기 해서 a제곱 만들면 되겠고, 이렇게 곱하기 해서 a제곱분의 4고 36 만들면 되겠고, 됐죠?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기 할 땐 4가 만들어지겠고, 이렇게 곱하기 할 땐 이제 9가 만들어지니까 이렇게 좀 식을 좀 만들어 놓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이제 보이십니까? 최소값 구해야 되겠다. 문자들이 역수가 되어 있고, 뭐 산술기하 평균 하라는 얘기가 되겠죠. 36 처리가 되어 있고, 뒤에는 13 이렇게 더하게 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6이 12 처리가 되겠고, 이렇게 계산 들어보니까 뭐 전체적인 최소값은 뭐 25입니다라고 답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좀 산술기하 평균과 관련된 부분들, 이게 좀 식을 좀 스스로 유도해가지고 풀어라 뭐 이런 얘기가 된 거죠. 그래프에 있는 진환점, 오호호. 이렇게 돼 있는데 당황하지 말고요. 그런데 좌표 잡아서 또 이제 또 Q점 좌표 만들어지고, 그걸 또 평행선 그어서 또 R점 좌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면 여기 이제 Y 좌표의 차이를 구하고 여기 좀 X 좌표의 차이를 이렇게 좀 구해가지고 길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니까 어떤 측면에서는 자연스럽게 연결돼가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이때 조금 이제 당황하면 안 되고요. 또 혹시 또 뭐 각각 괄호에서 산술기하 평균 이렇게 쓰면 또 안 되죠. 등호 성립할 때 안쪽에서 이제 이 두 개 같을 때하고 두 개 같을 때 서로 이제 동시에 만족하는 부분들이 아니니까 전개 후 산술기하 이 부분을 좀 기억해 가면 되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그래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식을 좀 만들어서 문제를 좀 접근해야 되고 이런 측면이 있으니까요. 우리가 지금 그래프에 대했을 때는 이제 좌표를 잡아서 식을 좀 세워가는 절차 이런 부분들 연습장에다 좀 연습해가면서 실력을 쌓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18번 문제 함께 살펴봅니다. 6개의 숫자가 있습니다. 숫자 있을 때 0 있으면 항상 좀 신경 써야 되는데
0이 또 있네요. 자, 모두 사용해서 홀수끼리는 또 이웃하지 않도록 6자리 자릿수를 만든다. 역시 좀 0을 또 신경 써야 될 항목이 되겠습니다. 자, 이웃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을 땐 일단 풀이 원리부터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웃하지 않는다 그럴 때 풀이 원리는 상대방, 이웃해도 되는 상대방을 먼저 나열한다. 이런 부분들이 풀이 원리가 되겠죠. 이런 부분 좀 잘 지키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홀수 뺀 짝수니까 0, 2, 4 이런 부분들이 되겠고, 이런 부분들을 좀 먼저 좀 나열해야 되겠죠. 그랬을 때 지금처럼 0이 맨 앞에 오는 경우 이때는 이제 일단 뒤에 놔야 되니까 2 곱하기가 되쳐야 되는데, 자 근데 6자리 되는데 6자리 자릿수를 만드는데 이제 틈에다가 홀수를 나열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맨 앞자리 부분에 반드시 홀수가 와야 되는 거죠. 반드시. 홀수가 이제 1, 3, 5 이렇게 있는데 반드시 와야 되는 건데, 과연 어떤 숫자가 올까요? 1이 올까요? 3이 올까요? 5가 올까요? 그러니까 이제 세 가지 해서 맨 앞자리 부분들을 좀 채워가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뭔가 채우게 되면, 이제는 만약에 1이 왔다라고 치게 되면 3, 5는 이제 세 개의 틈 중에서 아무거나 찾아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곱하기 3 곱하기 2 이렇게 처리해서 찾아 들어가면 되는, 즉 홀수 나열하는 부분들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짝수들을 세 개를 좀 나열해야 되는데요. 그 다음에 0이 아닌 다른 숫자가 올 때, 2나 4가 왔을 때 이런 부분들을 조사하게 되려면 다른 숫자가 와야 되는 거니까 2가 올 때 4가 올 때 이제 두 가지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그럼 뒤에다가 이제 0하고 다른 숫자를 좀 놔야 되는 거니까 2패 이렇게 좀 이제 준비 끝났고요. 이제는 이제 틈이 4개가 있는데 4개의 틈에 이제 자유스럽게 이제 홀수가 찾아 들어가면 되겠죠. 그러면 4 곱하기 3 곱하기 2 해서 홀수 나열 해주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 선수들을 좀 이제 다 진행해야 되는데 그러면 3 곱하기 여기는 얼마가요? 6, 6은 36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죠. 더하기 여기는 이게 얼마입니까? 4 곱하기에다가 그럼 4 16에다가 그 다음에 또 2, 3은 6을 또 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뭐 96 이렇게 처리되겠습니까? 이렇게 되는 항목이 되겠군요. 120에 132 해서 답을 구해가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역시 0이 관여가 되면 항상 이제 0 부분들을 신경 써야 되는 부분들이 우리를 좀 괴롭히죠. 근데 이제 이렇게 한방 공식으로 할 마음이 아니라 차분하게 좀 대처하게 되면 0이 맨 좀 올 때 좀 해주면 되겠대. 일단 짝수를 먼저 나열해야 되니까 상대방 버전에서 짝수 나열할 때 0이 이제 맨 앞에 왔다면, 그렇지 않다면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0이 와야 되는데 6자리 만들어야 되니까 0이 이제 맨 앞에서 그냥 끝나면 안 되니까 다른 숫자를 좀 채워야 된다라고 해서, 일단은 이 나열하는 부분 자체가 0이 맨 앞에 왔을 때 2, 4가 자리 바꾸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처리됐고, 그 다음에 이제 홀수들이 맨 앞에 반드시 채워야 되는 거니까 오른 가지수 나머지 숫자 채우기. 나머지 부분들은 2가 아닌 숫자가 왔을 때 종류에다가 또 이게 쉽게 하면 짝수 나열하는 가지수죠. 짝수 나열, 그 다음에 홀수 나열해서 차분히 구해가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0이 포함된 숫자를 나열할 때는 0이 이제 맨 앞에 오는 경우가 우리가 이제 조금 신경 써야 될 항목이 되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서 풀이를 좀 진행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해가면서 연습을 해가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19번 문제 살펴봅니다. 두 함수 fx수 주어져 있고요. gx가 조금 복잡하네요. 0보다 클 때 적을 때 좀 나눠져 있는 그런 함수. 자, 합성함수를 했는데 결과가 2가 나온다. 만족해주는 k값이 두 개가 되나 봅니다. 그때 이제 큰 값에서 작은 값을 빼라 이런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 어떻게 처리해 갈 거냐 이런 얘기인데요. 이런 부분을 치환해서 좀 살펴봐야 되겠죠. 합성함수는 이렇게 치환이 키포인트가 되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무엇을 대입해주면 2가 나올까요? 이런 얘기인데 G라는 그래프를 좀 그려보면 되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 절표는 3이면서 2차함수 그려가는 거죠. 근데 0보다 작을 때니까 이렇게 그려가면 되겠습니다. 3 그리면 되겠고, 그 다음에 2차함수 그려가는데 0보다 작을 때니까 이렇게 그려가면 되겠죠. 이렇게 점선 이런 형태로 그려가는 거니까 최종 그래프 모양이 되겠는데요. 나온 결과가 2가 됩니다 라는 얘기는 2 이렇게 돼서 나오는 거니까 이 오른쪽 함수죠.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 이 결과가 이제 2가 되는 곳을 좀 좌표를 찾아가면 되겠습니다. x제곱이 1 되는 거니까 x 좌표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1인데 당연히 이제 0보다 큰 쪽이 되는 거니까 1이었습니다 라고 알아가면 되겠습니다. 이 제 t값 자체가 1이었다는 뜻이죠. 자, 그렇다는 이야기는 fk가 이제 1을 풀어달라 이런 얘기로 우리가 처리해가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합성함수를 좀 처리해가는 그런 방법이라고 보면 되겠죠. 자, 그랬을 때 fx는 식이 주어져 있으니까요. 가볍게 대입해서 k의 절대값 마이너스 3은 1이다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러면 k 절대값이 4가 되는 거니까 k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4입니다 해서 답을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값 두 개가 얻어졌는데 큰 값에서 작은 값을 빼라. 그러면 가볍게 8입니다 라고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합성함수라고 해서 주어진 그래프를 다 그려가는 거 아닙니다.
이런 식을 뭐 이 값이 뭐가 되는지 모르는데 뭐 이 대입을 뭐 이렇게 하겠다. 너무 불편하죠. 그럴 때 이제 이런 부분들 이렇게 치환해서 그럼 이제 뭐 G라는 그래프 부분에서 문제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이제 찾아가는 거죠. 이렇게 값들. 됐습니까? 아이고, T로 사실 좀 바꿔드렸어야 되는데, T로 이렇게 좀 바꿨으면 좀 더 좋은 건가요? 이렇게? T 값을 찾아서, 그러니까 이제 FK라는 이 결과 자체가 좀 나온 거죠. 그래서 그 값을 이제 이대로 이렇게 써가지고 이제 풀이를 진행하면 되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제 합성함수 풀어가는 데 있어서 좀 해결이 안 될 때 치환해서 풀어가는 것이 풀이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간다. 이런 부분들 좀 잘 기억해가면서 학습을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20번 문제 이어집니다. 자연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두 자연수 nk에 대해서 다음 조건을 만족합니다. f1 가르쳐줬고요. 아, 특이한데요. 뭐 요 k 값 되는데 요 k라는 것은 요런 숫자까지 된다는 얘긴 요걸 여기다 집어넣게 되면 여기 n 플러스 1의 제곱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다음에 완전 제곱 그 수까지 이렇게 간다. 뭐 이런 얘기인가요? 알겠습니다. 자, 근데 이런 걸 구하라. 그러면 F19 이런 부분들부터 차곡차곡 구해달라 이런 뜻이죠. 그럼 이제 고쳐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16에다가 더하기 3 이런 모양이 되면 되는 건가요? 그럼 이게 이제 4제곱 형태가 된 거죠. 여기 완전 제곱수 모양이니까. 그러면 2F4 더하기 3 이런 모양 형태가 되겠고, 와, 그럼 F4를 또 해야 되는데요. F4요? 4라는 부분들은 2제곱 형태가 되는 거니까 그러면 F1 더하기 3 이런 모양을 봐야 되겠습니다. n에다가 1 들어갈 때 3까지 가능한 거니까 됐죠? 그러면 2F1 더하기 3 처리되는데 F1이 이제 1이 되는 거니까요. F1은 1이다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1 그럼 2에다 5가 되는 건가요? 와우, 이 결과가 이제 5가 됐으면은 이게 그럼 13이 되겠습니다. 13. 아, 이게 쉽게 끝나는 게 아니네요. 그럼 F13을 좀 또다시 조사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와, 이거 이제 하나 결과가 나온 거니까.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13이라는 숫자는 그럼 9 더하기 4로 봐야 되는 건가요? 9 더하기 4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요거는 2F3 더하기 4 이런 모양이 되는 거죠. 이런 모양이 되는 거겠고, 그렇다면 또 F3을 또 다시 조사를 해야 되겠는데요. F3, 3은 F1 더하기 숫자로 봐야 되는 거니까 1 더하기 2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면 2F1 더하기 2 이렇게 봐야 되는 모양. 이게 이제 1이니까 이제 4로 풀리겠죠. 4 그러면 8에다가 그러면 12가 되나요?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제 거의 끝났으니까 F13도 구했고, 그러면 이제 F12만 구해주는 게 이게 최종 답이 되겠죠. 이건 또 9 더하기 그러면 3으로 봐야 되겠는데요. 그러면 2F3에다가 더하기 3 처리가 되겠고, F3이 4였는데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게 좀 4가 되는 거니까 8에다가 3 이렇게 처리해서 결과는 이제 11입니다 라고 구해가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1 그렇죠. 있어야 되겠죠. 자, 문제 주어진 조건 뭐 특별한 부분들은 없고 그냥 문제 주어진 이 식 형태에 맞춰서 가는 건데 2n 플러스 1까지 된다고 하니까 이게 완전 제곱수니까 이거 좀 n 제곱보다는 좀 큰 숫자가 되겠죠. 1부터 시작되는 거니까 되죠. 그러니까 n제곱 플러스 1에서부터 그러니까 완전 제곱을 이용해서 지금 결국 이제 19라는 숫자를 16 더하기 3 이게 어렵지 않잖아요. 13 나왔을 때 이제 9 더하기 4 이거 어렵지 않고 대신 요거 4 이런 부분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4는 이제 1 더하기 3으로 봐야 되는 거죠. 2제곱 이런 형태가 아니라 뭐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뭐 F3은 또 1 더하기 뭐 너무 자연스럽죠. 완전 제곱수 이용해서 풀어가는 거니까. 차분하게 대입을 해가지고 절차를 좀 따라가면 되는 거니까 이게 좀 계산하는데 좀 미스만 없으면 충분히 풀이 가능한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대신 문제에 주어진 조건 충분하게 주어진 이렇게 이제 완전 제곱되는 수까지라는 사실들 이런 걸 좀 판단해가면서 풀이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21번 문제 시작합니다. 함수 gx가 되어 있는데 gx의 역함수를 fx라고 되어 있고요. 새로운 함수의 역함수를 또 hx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식이 쫙 나와 있는데요. 와우. h에다가 또 g도 집어넣고 제곱돼야 되고 그럼 hx는 좀 구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죠? fg는 뭐 나중에도 동시에 등장하는 거니까 근데 뭐 생뚱맞게 h가 있는 거 h를 좀 하나 좀 없애줘야 된다는 얘기는 역함수를 구하라는 얘기죠. 그럼 x는 루트 y 플러스 49 마이너스 7 그러니까 이 양식에다 제곱하면 되는 거죠. 그럼 x제곱
플러스 14x 플러스 49 이 부분들이 y 플러스 49 처리되니까 좀 소거돼서요. 뭐 hx라는 함수 y는 하고 정리가 된 거니까 x제곱 플러스 14x 해서 처리해서 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주어진 식을 14에다가 5호 gx 빼기 fx 이거 좀 곱하기 할까요? 마이너스 49 이렇게 넣으면 되는 거죠. 약분은 이렇게 7이니까 되겠고, 그 다음에 요거는 g를 좀 대입해주면 되는 거니까요. gx의 제곱 플러스 14gx 이렇게 처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대입해준 겁니다. 요 식에다가 이제 대입해서 이제 요 부분들을 처리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fx의 이제 제곱 이런 부분들이 좀 등장해 있으면 되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됐을 때 문제를 조금 이제 살펴가게 되게 되면, 감사합니다. 14gx가 소거가 되는데요. 그죠? 자, 그렇다면 뭐 이항식 해가면서 gx의 제곱 되겠고, 그러면 이제 fx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14 fx 처리가 되겠고 플러스 49 이렇게 돼서 좀 정리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들이 gx의 제곱은 좀 처리가 됐고, 그 다음 좀 아름답습니다. fx 플러스 7 이렇게 완전 제곱 형태가 돼서 정리가 되는 그런 모양들 됐죠? 자, 그렇게 되면은 제곱 더하기 제곱이 0이니까 gx는 0, fx는 마이너스 7. 이 둘은 이제 동시에 만족하는 그런 이제 x를 좀 찾아달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다음 이제 gx는 0 이렇게 되는 거니까 g 그래프가 되어 있으니까요. x 플러스 k 루트에다가 마이너스 3이 되는 결과 0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뭐 이항식해서 뭐 풀어가는 거니까 9 마이너스 k 이렇게 처리되는데 x 값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그죠? x가 되는데 이 x가 이제 이게 동시에 만족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부분들은 f 마이너스 이거 f의 g의 역함수가 f였으니까 이 부분도 또 다시 f를 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거 이제 역함수 관계에서 풀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되겠습니까? g에 마이너스 7을 대입해주면 x가 나온다라고 되는데, 뭐 마이너스 7을 대입해주면 k 마이너스 7에 루트 마이너스 3 이렇게 된 결과가 이제 x다라고 되는데, 이 x하고 지금 이 구한 x가 이제 동시에 만족하는 거니까 똑같은 x잖아요. 그럼 이제 9 마이너스 k를 이곳에다가 갖다 대입해서 쓰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게 이제 12가 되는 건가요? 오, 지금 숫자가 좀 커지네요. 와, 진짜 못됐어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뭐 이항시킨 다음에 또 제곱을 해야 되겠죠? k-7 되겠고, 이 부분들 넘어가면 이제 제곱할 거니까 k- 이게 10이었으니까 12에 이제 제곱 들어가는데, 뭐 k 값이 12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부분들을 자동으로 쓰면 되겠습니다. 이항식 했을 때 아이코 12보다 작거나 같다 되는 거죠. k는 또 안 되겠습니다. 범위 쪽 구해놓고 다시 해야 되겠습니다. 자, k-7 처리가 되겠고, 이 부분들의 12-k 되는데, 이 부분들이 루트 안이 양수가 돼야 되니까 k가 7보다 크거나 같고, 이 부분도 계산기가 양수가 되니까 12 이런 형태 범위를 좀 구해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좀 제곱해서 풀어야 되겠습니다. 그럼 k제곱 마이너스 14k 플러스 144가 처리되겠고, 여기는 k-7 처리가 되는 거니까 k제곱 마이너스 15k 이게 그럼 151이 되는 건가요? 이런 형태로 좀 계산되는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인수분해를 해서 좀 답을 구해야 되는 형태인데, 인수분해가 좀 안 되나 봅니다. 그죠? 이런 모양 형태가 된다는 얘기. 네, 그럴 줄 알았어. 이게 인수분해가, 자,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이구, 짝수공식 다니네요. 와, 이게 좀 대단한데?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그럼 얼마가 될까요? 뭐 더하기 해주면 뭐 7보다 더 큰 걸까? 일단은 뭐 그림 공식 구해야 되겠습니다. 와, 그럼 또 얼마일까요? 15. 와, 이게 또 잠시만요. 이 지금 뭐죠? 24죠? 24. 왜 또 이게 24x 25x 어이구, 계산 미스까지 큰일 났네요 이거. 아이고 144. 어이구, 발견했기 나름이지. 이거 큰일 날 뻔했습니다. 25 되겠고. 자, 그 다음에는 여기가 좀 어떻게 되는가요? 가서 보죠. 인수분해 안 되는 거였죠? 그럼 이제 625가 되겠고, 와, 그 다음에 이제 151에 또 4배에서 곱해야 되네요. 와, 4에다가 5, 4, 20에다가 그럼 604를 또 빼야 되는 거죠? 아유, 그래도 D는 좀 깔끔하게 나오는데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빼니까 21 이렇게 처리돼가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랬을 때 이제 더하기 하게 되게 되면은 12보다 좀 큰 수가 되는 거니까 안 되겠죠? 그렇게 처리된 거니까 이곳에서 답이 되는 것은 2분의 25 마이너스 루트 21 해서 결과를 좀 구해가면 되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돼서 열심히 구했는데요. PQ 나왔을 때 4PQ를 계산해달라 이런 얘기예요. 4PQ
좀 알겠습니다. 4배 해주고 P 값이 2분의 25 처리해주면 되고 Q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좀 계산되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4PQ가 되가는 그런 항목. 자, 그러니까 뭐 분모를 좀 소거해달라 이런 얘기가 되겠고, 정답은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25입니다 라고 풀어가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아이고, 이게 좀 그렇지 않아도 복잡한데 중간에 한숨 미스까지, 에이. 자, 주어진 식에서 이제 문제 형태를 쫙 봤을 때 FG가 열심히들 다 남아있는데 H 부분들이 좀 있어서 H를 좀 먼저 좀 소거해야 되겠다 이런 관점, H 그럼 이제 대입해 주겠다 그런 관점에서 H는 이제 역함수니까 역함수를 직접 이렇게 구했습니다. H라는 함수 문제 형식에 맞춰서 이런 걸 좀 판단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이곳에다가 함수식을 좀 대입해서 좀 식을 좀 이렇게 딱 썼을 때 다행히 이제 딱 정리되는 모양을 보고 제곱 더하기 제곱이다 해서 이런 판단을 지금 이게 이제 0이고 0이니까 이제 동시에 만족하는 걸 이제 풀어가야겠다 이런 뜻이라는 걸 좀 판단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곳에서 구한 x 부분들, 이곳에서 구한 x 부분들이 이제 서로 일치되는 개념이라서 이 값을 이제 여기다가 이렇게 좀 대입을 해준 거죠. 그걸 또 다시 이제 동시에 만족하는 값을 구해가야 되는 거니까 됐죠. 그럼 이제 이곳까지가 풀 준비를 쭉 해가는 거겠고, 그렇다면 좀 열심히 전개해가지고 뭐 근을 구해가는 거니까 중간에 저처럼 이제 버벅거리지 않고 산수만 좀 정확하게 좀 잘하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앞쪽에 조금 복잡한 형태의 수식 모양으로 좀 주어져 있는데 이 부분들 이게 문제의 이론들을 좀 적용해 가는 그 과정 정확하게 좀 잘 이해하셔서 확실하게 풀이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풀 문항은 22번 영도고 시험 문제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집합 1, 2, 3, 4, 5에서 집합 1, 2, 3, 4, 5로 대응이 나와 있습니다. 규칙이 좀 주어져 있겠죠. 만족해주는 함수의 개수를 구해달라고 되어 있습니다. 치역의 원소의 개수는 3개. 근데 합성함수로 하게 되면 또 원소의 개수가 좀 2개가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좀 살짝 좀 정리해 가면서 함수의 대응 가지수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3, 4, 5 1, 2, 3, 4, 5 1, 2, 3, 4, 5 합성함수니까 2개 그려가면 되겠죠. 자, 이렇게 F작용 또 F작용 똑같은 작용을 좀 하는데 한번 적용해 두면 치역이 3개가 나와야 되겠다. 그럼 치역될 원소를 좀 고르면 되겠죠. 5 컨비네이션 3에서 뭐 1, 2, 3이 이렇게 좀 치역이 됐다 이렇게 좀 골라가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런데 2번 하게 되면 또 원소가 2개 된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1, 2, 3 여기 골라진 거에서 또 다시 고르면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골라서 3 컨비네이션이 이렇게 골랐다. 지금 이제 체킹해 간 부분들은 이제 한 예라고 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여기 대신 가지수는 곱하기 했으니까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1, 2, 3이 1, 2에 이렇게 대응된다는 얘기니까 똑같은 규칙이니까 앞에도 1, 2, 3이 1, 2에 이렇게 대응돼야 되는 거겠고, 그러면 4, 5가 중에서 이제 3으로 이제 반드시 좀 대응이 되는 이런 규칙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됐습니까? 자, 이렇게 되는데 이때 그렇다면 지금 1, 2, 3이 1, 2에 좀 대응되는 이 가지수를 좀 구해가야 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1, 2에 이제 모두 대응돼야 되는 거니까 치역과 공역이 좀 같은 그런 개념을 갖는 대응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주면 좋을까요? 1, 2, 3이 가서 대응되는 전체 가지수는 2에 세제곱 해주면 되겠죠? 그곳에서 왕창 1에 대응되거나 왕창 2에 되는 경우 요것만 안 되면 되는 거니까 이 두 가지를 빼면 되는 그런 항목이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제 치역과 공역이 같아서 1, 2, 3이 이제 1, 2에 좀 대응되는 가지수를 구해가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런 다음에 4, 5 중에서는 이제 반드시 좀 3으로 좀 이렇게 대응을 해 가야 되는 그런 내용인데 그렇다고 뭐 다른 숫자가 대응되는 게 아니라 1, 2, 3 중에서 이제 대응해 가야 되는 건데 이것도 역시 전체 가지수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4가 가서 대응되는 가지수 1, 2, 3 세 가지 그러면 3의 제곱 이런 형태로 쭉 구하면 되겠죠. 5가 가서 대응되는 가지수 세 가지 해주면 9가지가 되겠습니다. 근데요 반드시 좀 3으로 좀 대응해야 되는 거니까요. 3이 대응 안 되는 경우 전부 다 이제 1, 2에 대응되는 경우니까 이 제곱 형태를 좀 빼주면 또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10 곱하기 3 곱하기 여기는 8에서 2를 빼니까 6이 되겠고 여기는 9에서 4를 빼니까 5 이렇게 처리되는 거예요. 이렇게 좀 가지수가 되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30에다가 90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그러면 전체 가지수는 900입니다 라고 풀어가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제 규칙을 이게 좀 나름 뒤쪽 부분들이 6건 이런 형태로 좀 표시돼서 많이 표현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이해를 좀 잘 해야 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큰 틀에서 맨 처음에 원소가 3개가 되어 있고 그 다음 또 2개니까 3개 중에 또 다시 2개 골라서 미리 이제 샘플 예 형태처럼 최종 치역이 될 원소들을 골라놨고요. 그렇게 됐을 때 1, 2, 3이 이제 1, 2에 이렇게 완벽하게 대응돼야 됩니다가 이제 첫 번째 기본 조건이니까 그러려면은
전체, 나름 전체 가지수죠. 전체 가지수에서 왕창 1, 왕창 2가 되는 걸 빼게 되면 치역이 이제 1, 2가 된다. 이런 부분 해결해 줬고요. 그럼 4, 5 부분에서는 적어도 하나가 3 이렇게 좀 대응돼야 되는데 4, 5가 가서 대응될 수 있는 가지수가 또 전체 가지수가 1, 2, 3 세 가지에서 곱하기 9인데 전부 다 1, 2에 대응되면 또 안 되는 거죠. 그 가지수도 빼서 약간 좀 여사건 개념 형태로 해서 여기를 좀 각각 처리가 돼서 계산했습니다. 됐죠? 이렇게 좀 아이디어를 내서 풀이를 진행하게 되면 무난히 또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다라는 가지수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는 좀 쉽지 않은 그런 문제니까요. 복습을 통해서 확실하게 좀 잘 알아갔으면 하고 바라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22번 영도고 시험 문제 마지막 문제 좀 까탈스러운데 학습 잘 하시고요. 앞쪽에도 좀 좋은 문제들이 몇몇 보였는데 학습을 통해서 실력 쌓는 계기가 되길 바라면서 영도고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이었습니다.